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결국 3% 넘게 급등하면서 955.4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막판까지 정말 열기가 뜨거운 시장인데 마감에 또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마감의 살 종목 엠뱅골드 박준남 매니저를 통해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뷰 종목과 오늘의 마감의 살 종목 공개해 주시죠.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티움 바이오 어제 제가 편입을 했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종목 중에 딱 하루 만에 한 14% 정도 졌네요. 일단 12월 28일 날 지금 어제죠. 어제 19,350원에 매수에 장중 13%, 15%까지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이 한 5천원짜리니까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보세요. 상장했을 때 최고가 대비가 지금 한 24,000원 정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니까 급등할 때는 비중을 줄이고 좀 떨어지면 비중을 늘리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 한 23,000원 정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시작을 하죠.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도 제가 티움바이오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은요, 제가 이 종목을 하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리드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299660입니다. 299660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미코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아미코젠이 지금 이 회사 한 9%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아미코젠은 상당히 좋은 회사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실에서 시작한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년 정도 됐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한 이 셀리백스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일상을 종료한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진행을 앞두고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자궁경부암 아시죠? 여성분들. 자궁경부암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2021년도에 식약청 조건부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내년이 더 중요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폐암, 대장암, 뇌종양, 임상 일상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 중에 유전자 정보 분석을 통한 치료 백신 상당히 선진 기술,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인체 내 모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셀리백스 플랫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셀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면역 치료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게 되면 이 코로나19 예방 백신까지도 이게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기반 예방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자궁경부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임상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임상 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자궁경부암 치료제 관련해서도 식약청 조건부 허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면역 항암제 개발 전문회사 네오 이무텍의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다. 네오 이무텍 상당히 중요한 회사죠. 그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2019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 이상, 면역 항암제,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 그리고 항암 치료제, 그리고 전립선암, 뇌종양, 그리고 폐암, 대장암 여기에 관련해서 비임상 단계를 다 끝내고 일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정리해보자면 2021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 셀트리온 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 종목 가운데 셀리드를 제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유심히 보시고 한번 수익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제가 현재 종고점 5만 직년제 가격이 41,750원이네요. 목표가를 제가 종고점 55,000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선저가는 지금 바닥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큰중 바닥을 이루고 있네요. 그죠? 4만 원대 초반에서 제일 밑에 구간에서 잡는다는 거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현재가는 3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3기를 상한가를 권해서 지금 정회원들 거의 45%, 50% 정도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2의 3기 LG화학과 5,000원 수지장고 제2의 3기를 4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오시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매니저님 오늘 마감이 산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성희 고문 그리고 한민재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23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고문님, 어떤 종목 먼저 사볼까요? 오늘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이게 뭐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관련해서 치료제를 만든 회사인데 네. 최근에 재미는 없었는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개발하는 그 중간 원료 중에서 뉴클레오시드라는 이제 그 원료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그 렘데시비르 가장 좀 핫하게 나오는 치료제 관련 코로나 치료제 관련 원료죠. 여기에 이제 주 원료로 좀 사용되고 있고 기존에는 뭐 진단 키트나 어떤 핵산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중간 원료로 사용했는데 요것이 최근에 요 뉴클레오시드라는 요 원료가 미국의 그 썸머 피쉬라는 회사에 그 어젠가요 88억 수주를 했는데 이게 단일 계약으로서는 아주 최고 그러니까 기록을 갱신한 거죠. 기존까지는 9월까지 아마 75억 정도의 그 수주가 있었는데 단일 계약으로 최근에 들어서 88억을 또 수주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글로벌사하고도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연계가 되고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치료제 관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 관련 갖고 항체 치료제 나왔기 때문에 이 이제 백신 기존에는 백신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 게 이 회사가 다른 어떤 그 바이오 회사나 이런 제약 회사가 실적이 거의 없고 적자가 계속 2년, 3년 연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도 영업이익을 20억 냈었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지금 갑자기 이제 내년까지 연결될 텐데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거의 7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탄탄한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덜 오른 기분이다.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 제가 보기엔 큰 무리 없어 보이고요. 현재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 25,000원에서 전 고점 부분까지 일자 목표가 제시해보고 네. 손절가는 봐도 아래입니다. 전저점인데 15,000원입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좀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이상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고 일단 올라가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파미셀 바로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한민재 팀장님은 마감에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네, 오늘 저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는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컨텐츠주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좀 약간 한풀 꺾이면서 뭐 지금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요. 컨텐츠주가 예전에 잘 나갈 때도 원래는 이제 중국 시장이 개방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한한령에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뭐 최근에는 약간 뭐 한한령이 해제될 거다. 약간 뭐 이런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면서 좀 약간 뭐 시장 분위기가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중국의 라디오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불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유추하는 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부진했었던 이유가 어쨌든 이건 드라마 제작 회사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가 좀 대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좀 대작들이 많이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원래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뭐 도깨비라든지 미스터 선샤인이라든지 이런 좀 대흥행을 했었던 뭐 드라마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뭐 판권이라든지 뭐 I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받아지면서 뭐 주가도 뭐 잘 갔었고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대작으로 손꼽혔었던 뭐 아스달 연대기라든지 뭐 남자친구 뭐 이런 게 좀 흥행에 실패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주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비밀의 숲을 통해서 이제 좀 예열을 하고 이번에 지금 넷플릭스를 강타하고 있는 스위트홈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이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이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이게 좀 먹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시청 순위가.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게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지수보다는 일단 미국 지수가 그래도 조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글로벌 지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할리우드라 뭐 이런 데서 좀 제작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뭐 오리지널 시리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작이 될 때 뭐 약간 미국에서 많이 제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이런 미국에서 좀 제작을 하는 걸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제작을 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 좀 먹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먹힌다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 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제작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작비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까 뭐 이게 만약에 한국 드라마가 먹힌다라고 보면은 이런 OTT 업체들이 제작비를 좀 절감하면서 흥행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마진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킹덤 같은 경우에는 5%의 마진을 남겼었는데 이번에 그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5% 이상의 마진을 좀 남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전반적으로 좀 실적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시장 환경에 약간 뭐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이제 초기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뭐 그럼에도 좀 매수 의견을 드려보고 네. 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만 원 선에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게 좀 한참 상승했을 때는 12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저희는 크게 욕심은 안 부리고 한 10만 원 부근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2천 원 선에서 8만 2천 원을 좀 강하게 하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면 그때 좀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승 탄력 받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